안녕하세요, 공시박스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먼저 저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의 구독자입니다. 구독을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 살지 말고 집을 사라 라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전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세 살지 말고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전세를 살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야 될까요? 저희 공실박스는 부동산 실무 현장에서 10개 도시의 부동산 매물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집을 사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완만한 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자 먹거리가 이어서 가격이 오릅니다. 이를 따라서 각종 상품의 가격이 다 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물가 상승은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점점 조그라든다는 의미이고요. 은행에 넣어두고 받는 이자가 돈의 가치 하락을 상쇄시킬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확실하다면 부동산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전쟁이 난다거나 엄청난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든가 하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 근면성, 국민성 등을 살펴보건대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유해지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국민 총생산은 증가하고 더불어서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부동산 상승과 직결되는 가장 확실한 지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율과 출생률이 감소해서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출생률이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인구는 줄었을까요?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입니다. 바로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학업, 직장이나 기타 이유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저가의 원룸이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채워주고 있고요. 연쇄적으로 저렴한 임대차 시장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실박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10여 개의 도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가 임대차 시장에서 유의미한 숫자의 외국인들이 월세로 살고 있고요. 중고가 임대차 시장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부동산 실매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희는 각 도시의 밑바닥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룸, 상가, 빌라, 아파트,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영역을 실매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부동산 시세의 통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진이나 대기업의 부도 사태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상가주택, 다가구, 원룸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역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는 부동산 공급의 부족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축의 공급 부족이겠네요. 물론 일부 지역은 신축의 공급이 원활한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신축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법의 변경으로 인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즉 대략 60평 정도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는 건설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건축비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축 시장이 위축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신축 가격이 기존보다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겠죠. 간단한 경제학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하죠. 신축 건물이 10억이었는데 11억 이상에서 구매해야 된다면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9억이 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신축 건물이 많으면 경쟁적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공급량이 적어지면 시장에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내려서 팔려고 하지 않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법의 변경과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신축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예전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특수한 급변적인 위험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2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 5천만 원을 끼고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가 3억으로 올랐습니다. 철수가 전세 2억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산이 2억이 되겠네요. 영희는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 되었고요. 반대로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철수는 여전히 자산이 2억입니다. 영희는 어떨까요? 융자 5천만 원을 빼면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가격이 오른 경우를 살펴보시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내 아파트만 오르지 않습니다. 통상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같이 오릅니다. 즉 영희는 가격이 올랐지만 더 좋은 아파트에 이사하려면 큰 비용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경우는 자산이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할 거고요. 가격이 오르니 철수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철수는 영희보다 훨씬 전세나 매매를 구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영희는 어떨까요? 재밌는 건 가격이 하락하면 주변의 대부분의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희가 자신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할 때 추가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남의 집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철수의 고통보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영희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께서는 경매의 강의, 부동산의 흐름 등 부동산에 대한 식견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더 쉬운 논리로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고, 위에 말씀드린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전세보다는 매매로 집을 사는 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위험을 방어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투자는 위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어느 투자가의 말이 생각나네요. 집을 사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세를 살지 아니면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20대의 건물주가 돼서 월 2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영상은 아파트 33평을 1천만 원으로 인테리어 하기, 셀프 아닙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공실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